26번입니다. 26번. 자, 취득세 헷갈리지 마세요. 막 있다죠. 요 강좌가 뭐 한 10강좌 넘겠네요. 이거 좀 보시고요. 자, 27번 보면요. 아래 옵스텔이 마음에 드는데 1번을 받을까요? 2번을 받을까요? 안전하게.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건번호가 1번하고 2번이 있어요. 1번하고 2번이 있는데 두 개 다 선순위 있는 겁니다. 선순위. 그러면 뭐를 받아야 되는가? 21에 52913. 뭡니까? 자, 번호 어디죠? 자, 21에 5293. 5913. 자, 봅니다. 자, 화면 보세요. 물건 번호가 1번, 2번 따로 나왔어요. 따로. 그러면은 1번도 눌려보면은 이게 선순위가요. 이게 이제 옵스텔인데 서울 서대문고 북가자의 옵스텔 괜찮은 거예요. 자, 이 2억 4천입니다. 2억 4천 선순위가 있어요. 선순위. 여기도 선순위가 있고 2번도 선순위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2번도 선순위가 또 2억 5천에 있어요. 두 개 다. 두 개 다 똑같이 내용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제 경매는 강제 경매되기 전에 세입자가 2억 5천, 물건 번호 1번은 2억 4천 이렇습니다. 그죠? 2016년도에 전입 확정을 하고 2억 4천이 있고 강제 경매가 지금 최근에 작년에 들어갔습니다. 자, 물건 번호가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건데 물건 번호 2는 2016년이 아니고 2020년도 재작년에 전입 확정하고 2억 5천을 주고 경매가 같이 지금 두 개 동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을 가면 뭘 받아야 더 좋느냐, 권리 분석하는데 문제가 없느냐 이걸 물어본 거죠. 1번을 받을까 아니면은 2번을 받아야 될까? 뭐 조건 똑같다 보고. 그럼 뭘 따지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선순위 세입자다. 2억 5천이다. 자, 이게 팍 답이 안 나오면은 수리할 생각하지 마라. 네? 뭐, 급에도 갖다 보시다. 2억 5천, 2억 5천 가자. 조건도 비슷하다. 방향도 비슷하고. 그럼 뭐, 아는 사람이나 여러분 낙찰 받을 때는 뭘 받아야 될까, 지금? 원장님이 뭐를 물어보는지 이해를 못하죠, 지금. 왜 저 문제를 꺼냈을까? 네? 자, 봅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오피스텔인데, 한 사람은 2016년도에 전입 확정하고 들어왔어요. 이게 작년에 경매가 들어왔는데 또 한 사람은 이번 물건은 2020년도에 들어오고 결국 그러면은 한 4년 정도 1번하고 4년 또 차이가 있어요. 1번 물건하고 2번 물건하고는 전입이 한 4년 정도 전입 확정이 틀립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낙찰봐야 됩니까? 그러면 1번만 되죠. 왜요? 응? 자, 이리 보면은, 자, 법원 합니다. 법원. 본적에 가서 이리 봅니다. 해당 사건에 보면은 쭉 가보면은 선순위가 있을 때는, 저 항상 이야기죠. 당사자 내역에 교부권자가 있으면은 조심하겠죠. 예로 서대문 세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서대문 세무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럼 서대문 세무서나 또 임금 채권자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게 이제 눈에 보이면은, 그러면은 똑같은 조건인데 이 사람은 1번 물건은 2020년도에 2번 물건은 2020년도고 1번 물건은 2016년도다 이렇게 하면은 예로 국세가 만약 2018년도다 하면은 이 사람한테 못 이기잖아. 이 사람한테는 배당 받아갈 거다. 이 사람은. 그러면 2020년 도는 사람한테는 이 사람 국세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거 연민폐를 끼치는 거고. 그럼 안전빵인 것은 이게 더 안전빵입니다. 이해가죠? 이것도 모르고 뭐 수리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이제 그래서 내일 모레 입찰하면 이제 또 애미 가지고 그냥 2번이 보니까 위치나 더 좋더라 하고 떡 받아갖고 나중에 보면은 막
부족금이 1억 더 생겨가지고 눈물 흘리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옵스텔이니까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몇 프로, 취득세 몇 프로? 무조건. 옵스텔은 주거 뭐 안 따집니다. 무조건 4.6%. 알겠죠? 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나는 1번을 받겠다. 2016년도에 빨리 전입도로사에 받아갈 수 있는 거. 그죠? 그럼 혹시 요거는 2020년 전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혹시 국세나 이게 빨라 해빼면은, 그것은 막 주워 가버리니까 못 받을 확률이 있다는. 이해가죠? 그럼 이제 1번을 받아야 된다. 1번을. 자, 28번. 상가를 낙찰받는데 취득세 몇 프로 상가는? 몇 프로? 4.6%. 4.6%. 18에 567 봅니다. 18에 567. 자, 야탑동에 상가가 나왔더라. 그죠? 야탑동에 내가, 근무하다 보니까 분당구, 상가가 전용이 55평. 그죠? 걸린 상가다. 그죠? 그래갖고 이제 불어가 되고 짜고 막 움직이는데, 자, 상가를 낙찰받으면은 취득세가 얼마나 될까? 몇 프로면 상가는? 4.6%. 토지는요? 4.6%. 자, 그 다음 봅니다. 29번. 아파트 낙찰받는다. 취득세 얼마 걸려? 아파트는. 자, 공매 아파트 나왔어. 공매 아파트. 공매 아파트가 지금 떨어집니다. 그죠? 옛날 같은 벌써 낙찰되고 말아야 되는데, 지금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게, 자료가 없겠네. 자, 공매는 7월달, 그럼 아직 자료가 없죠. 그죠? 재산 명시 안 넣어서 지금 들어가지 안 되겠다. 자, 일단 아파트는 요 면적 있죠. 전용 면적. 요거 따져갖고 85 이하냐? 이하면은 몇 프로요? 1.1%. 초가 되면 1.3%.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 주택. 자, 주택에 이제 대지 건물이는 주택이다, 일반 건축물이다 뭐 나왔네. 그죠?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주택은 뭐 아까 여기 있죠. 요거 따지면 되죠. 요거 가지고 요건 빼고 요걸 따져가지고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전용 따지니까 아까 1.1, 1.3 이거는 이제 무주택자 얘기입니다. 무주택자. 2개, 3개, 4개 되면 이제 틀려요. 답이. 자, 그 다음 봅니다. 31번. 주택의 개념, 그 다음에 과세 표준, 신고 방법은 60일 이내. 60일 이내. 자, 한 세대의 기준.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소득이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예외로 두겠다. 자, 이게 이제 보면요. 자녀가 31살 있는 자녀가 장관 놈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같이 살면은, 이거는 이제 2세대가 막 되는 거죠. 걔 명의로 하나 사도 2세대입니다. 그런데 29살짜리 미혼의 자녀가 있는데, 세대를 분리해 삐면은 별도 세대 되는 겁니다. 별도. 이해가시죠? 그럼 별도가 더 좋은 거죠, 사실은. 만약에 아버지 아파트 있어요. 근데 29살짜리로, 아들 앞으로 이제, 빌라 사주고 있어요. 빌라. 우리 주택도시보증공사 빌라 저기서 하나 사주고 싶은데, 그냥 멍청하게 자기 집에 있으면서 낙찰 받고 이래 삐면은, 그거는 2주택 돼요, 2주택. 자, 그런데 이제 주소를 따로 빼가지고, 삼촌 집에 갔다가 낙찰 받아버리면 이게 한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 알겠죠? 배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이제 주택분 재산세가 가시되면은 이건 주거용 봅니다. 주거용. 자, 그 다음 세율 봅니다. 세율을 보면은 뒤에 표로 봅니다. 요 많이 쓰는 주택. 일시적 2주택자는요, 6억 이하는 전용이 1.1, 1.3 이렇게 달립니다. 6억 이하. 그러면 이제 6억이 넘으면은 이제 표를 다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봅니다. 조정 대상 지역의 신규 주택, 일시적 2주택 요건 충족 시에는 1세대 1주택으로 가시한다. 단 종전 주택을 1, 2, 3년 안에 팔아야 되겠다. 그건 다 기간마다 다른데. 자, 일단 비조정 대상 지역에 지금, 자, 다시요. 위에 거는 하나가 있는데 또 샀다 하면은 위에 파란 거로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비조정 지역에 이제 또 세 번째다.
이러면은 이제 8.4, 9.0을 보면 되고요. 조정 대상지에 또 들어갔다 하면은 이거는 두주택이 됩니다. 두주택. 밑에는 비조정 대상지역은 내주택, 조정 대상지역은 세주택이 되면은 이게 중과가 되는 거예요. 중과가. 그래서 이제 똘똘한 자 하나 가있자 이런 겁니다. 지금 취득세를 왜 이렇게 중과를 자꾸 시켜놨냐, 이게 없는 거 이거를 만들었냐, 이거를 똘똘한 자 한 채만 가있거라 자꾸 두 개, 세 개 가있지 말고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취득세부터 강화시킨 거예요, 이게 중과. 자, 법인은 85제곱미터 이하면은 12.4, 초과되면은 13.4입니다. 취득세가.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가, 토지, 오피스텔, 주택, 주택이 좀 이상하네. 내주택 이상. 이게 틀린 것 같다. 이게 빼야 되겠다. 주택, 내주택. 자, 빼피고요. 자, 하여튼 토지, 오피스텔, 상가는 4.6%다. 아마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상속 정려. 정려도 85 초과냐, 뭐, 이하냐. 따라서 조금 이유를 틀리고요. 그 다음에, 농지 낙찰받 위에 있죠. 상속은 3.16. 그 다음에 주택, 아파트, 빌라, 정렬했다. 3호 이상이다. 그러면은 12.6% 세죠, 지금. 자, 농지입니다. 농지 낙찰받았어요. 신규는 3.4. 여러분 거의 90%는 3.4입니다. 농지는. 토지는, 대지는 4.6. 농지는 3.4. 자, 농정부 있다 그러면은 1.6으로 떨어집니다. 1.6. 농정부 딱 보여주고 그러면은 이제 법무사 사무실 직원이 1.69짜리 고지서를 받아옵니다. 빨리 물어보이소. 뭐 있는데 예를 들어 내일 집을 바꾸면 오늘 공간에 뭐 상관없네요. 그렇죠. 이전하기 전까지 분가하면 되겠죠. 잔금 넣기 전까지. 자, 33번.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정지조사한다. 왜? 다운계약, 정려 같은 거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정려. 그럼 정려를, 매매로 바꾸는 불법 정려. 자, 이 봅니다. 이게, 정려를 하면요. 정려를 85제곱미터 이하는 3.8이고, 매매를, 자, 따라프로 하나, 1억짜리입니다. 1억짜리 전세 8천이 있어요. 그러면은 정려를 하는 게 좋습니까? 딸한테 가줄 때 매매가 좋습니까? 응? 자, 정려를 하면은 3.8, 매매를 하면은 어디 갔노 이게 1.1을 넣자. 1.1. 그러니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딱 들어가서 아버지가 딸한테 팔았다, 전세 안고 8천 안고 2천을 줬다 그러면은 많이 따집니다. 진짜 돈 아버지가 받았습니까? 통장거래 내놔라. 딸은 무슨 돈으로 요거를 아버지한테 2천 줬습니까? 소득거래 내놔라. 따집니다. 왜 따지나 그러면은 매매는 이건 매매죠. 6억 이하 이건 매매죠. 매매는 1.1이 되는데 원래는 정려죠. 정려가 3.8로 취득세 받아야 되는데 너가 1.1로 내겠다 하니까 구청의 공무원이 되게 따지나.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정려를 안 하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자꾸 이 정밀조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34번. 이제 위에 표는 내가 만드는 거고요. 요 34번은 누가 갖고 있는 거, 요거를 갖다 캡처하는 건데, 내용만 비슷하다. 보시면 되고요. 눈에 띄는 거 잘 보면 됩니다. 자, 35번은요, 비슷한데, 여기도 보면은 조금 특이한 게요. 뭐가 있나 그러면은, 우리 중과가 있던데, 중과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제 정려가 아니고, 일반이 아니고, 사치성. 요거 때문에 이제, 정려도 사치성에 85제곱미터 이하냐, 이상이냐고 20%. 세다, 그죠? 사치성 재산이 뭡니까, 사치성? 별장 같은 큰 거 이런 거 말이죠. 그런 거는 이제 아주 취득세 20%까지 나가는 게 있습니다. 20%. 상당히 높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표가 이제 3개인데, 3개를 알아서 적절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특이한 게 있어갖고 내가 하나 버리려고 하다가 내가 이어놨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내용은 비슷할 겁니다. 비슷하고 이제 그럴 거예요. 여기 있네. 사치성. 주택에도 이제 사치성 주택이다 그러면 이런 거죠. 저기 평창동에 뭐 50억짜리 땅이 뭐 300평이고 건물이 뭐 120평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매매되면은
이게 취득세가 16%, 20%막 간다 그죠? 이게 이제 주택이라도 상당히 셉니다. 16%, 20% 세죠 그죠? 이 모르고 중개사가 했는데 예 주택 예 요거 뭐 9억 초과계 3%만 하면 됩니다. 이랬다가는 나중에 코피팅 20%짜리인데 그죠? 예를 40억에 20%면 얼마구나 뭐 8억이가 8억 그죠? 별장 같은 거 그런 거 아주 큰 주택은 취득세가 8억이 되는데 그거는 모르고 예 그 뭐 40억에 그 뭐 요 초과되니까 3%니까 1억 2천만 원만 내면 됩니다. 했다가 나중에 7억, 6억 8천 차이 나면은 아무 때 시작을 맞든지 기사에 맞든지 난리가 납니다. 야, 네가 물어라. 이렇게 하면 고자보죠, 사실은. 자, 36번. 기억해야 될 취득세 감면 4가지 있어. 감면 4가지. 감면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할 때 50에서 10%. 그래서 보통 아들 명의로, 딸 명의로 집을 하나 사줄 때는요, 요거 다 해당됩니다. 해당되고,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한 자에 대해서 자, 2021년으로 바꿉니다. 2023년으로 법이 바뀌었어요. 지방세 특례 제한법이 바뀌었습니다. 2023년. 내년 연말까지, 이게 연장이 돼요, 연장. 자, 그래서 1억 5천 이하, 그 다음에 면제고, 그래서 우리 수강생 1억 5천 3백이 날짜받아가지고 50% 감면 받았어요, 50%. 그러면 이제 이 1억 5천 3백, 그죠? 그거는 50% 감면이 되다. 1억 300. 그래서 1억 5천에 빌라를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있죠. 그거 이제 보통 보면 평수가 금액이 1억 5천 왔다 갔다 움직이거든요. 그럼 1억 5천 알로 받으면은 요거는 100% 면제되는데 1억 5천 3백을 날짜 받았으니까 이 취득세를 50%밖에 가면 안 되더라고. 100% 가면 안 되고 그런 겁니다. 자, 종교단체. 종교단체는 많이 날짜 받아요. 이게 보면은 저한테도 가끔 이게 문의가 옵니다. 오고 의뢰가 들어오는데 종교단체는 이거는 100% 감면됩니다. 종교단체 명의로 하는 거는 예를 목사님,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런 데는 100% 감면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창업중소기업. 자, 창업중소기업은 요것도 내년 연말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에 과밀억제 수도권 아닙니다. 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역에서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은 75% 감면. 자, 이런 게 있어요. 손님들이 다 공장을 입찰하러 옵니다. 하면서 이제 자, 입찰된 수수료는 감면가 1%입니다. 40억짜리. 그럼 뭐 4천만 원 돌아 이 말이죠. 응? 4천만 원 달란다고. 자, 그런데 40억에 30억에 날짜 받으시면은 취득세가 4.6%. 원래는 그럼 뭐 대강 5% 보면은 1억 5천이죠. 1억 5천 되는데 저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75% 감면이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4년이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설립한 지 4년이 넘으냐 안 넘으냐. 그 3년 됐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제가 또 잘 연구를 해서 취득세를 예로 한 7, 8천만 감면 받고 나한테 4천을 주니까 선생님은 왜 덕 아닙니까? 입찰된 매수인정 대리 의뢰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자, 7천만 원 덕분대 말인다 지금. 나 취득세를 10억짜리 같으면 4천 주배 내야 되는데 3천만 원을 취득세를 안 내고 내한테 스스로 2천을 주더라도 취득세를 3천을 안 낼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거 따져봐야 되겠죠. 설립한 지가 5년 됐다 그러면 조금 찡그려야 되고 3년 됐다 그러면은 웃어야 됩니다. 왜 웃느냐? 몇 년이라고 얘기해요? 4년 이내. 4년 이내. 이해가시죠? 4년 이내 취득하는 거는 요리됩니다. 되는가요? 그래서 보통 신설법인을 많이 만들어요. 공장 나서 받을 때. 그 원인은 나는 창업입니다. 이렇게 이제 75% 감면 받으라고. 근데 이런 감면 받으면은 되팔면 안 됩니다. 추징당해요. 바로 2년 딱 지내서 2년은 최소 지내야 됩니다. 지내서 팔면은 추징이 없습니다. 자, 그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구역에서 자 수도권이라도 과밀억제권역 구역에서 설립한 법인 명의로 낙찰받을 때는 취득세가 중과세. 그래서 수도권이지만 과밀억제권역 자 그럼 용인은 여기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용인시 안 들어갑니다. 용인시. 그럼 법인을 그래서 법인을 서울시 만드는 거하고 용인시 만드는 법인은 이 취득세 중과세 조항이 없는데 취득세 중과세 조항이 없는데 없어요. 그럼 예로 용인시 같은 데는 없다. 이런 조항이 중과세 없다. 그러면은 예로 뭐 용인시 말고 옆에 뭐 의정부시 뭐 이게 그런 데는 구리시 이런 데는 있다.
과밀 억제권역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37번은 생애 최초 주택구역 취득세 감면, 지방세 특례제한법 36조 3을 보면 되는데요. 이게 이제 2020년 7월 10일 대초로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2021년에서 제가 써놨죠. 연장해서 2023년으로 제가 법원이가 연장되었더라고요. 이게 내년 연말까지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예로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거를 낙찰을 받아갖고 한 2억짜리 잔여명의를 받았어요. 그냥 법무사가 이제 취득세 보여서 끊으러 가면은 그대로 100%딱 매깁니다. 근데 이야기를 해야 돼요. 아, 우리 아들이고 뭐 어쩌고 이거는 생애 최초니까 단독 별도 세대니까 주소가 별도로 또 돼가 있으니까 그거는 50% 100% 감면을 받아야 된다. 고지서를 감면 고지서를 받아내야 돼요. 모르면은 자 이런 거요. 공장을 4년 이내에 10억 낙찰받았어. 공장을 낙찰을 10억 받았어요. 그러면 4,600 내야 되는데 지가 3년밖에 안 돼서 몰라가지고 고지서 끊으러 가면은 무조건 4,600 줍니다. 지가 오래돼요. 아, 나는 신선 이제 4년 이내이기 때문에 창업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75% 감면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지방세 감면 용지 준다고요. 그거 써내고 이러면 통과되면은 이제 3천만 원 감면되고 1,몇백만 원 고지서 받으면 되는데 우리 공무원은 지가 주장을 안 해주면은 그대로 매깁입니다. 알죠? 매기니까 이제 지가 알고 들어가야 돼. 알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하여튼 내년 연말까지 되니까 이제 안에 조건은 이제 금액에 따라 조금 움직이는데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넘어가고요. 넘어가면은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감면 연장 2년 했죠. 개정해놨더니죠. 감면 연장 2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2023년, 23년 연말까지다. 그죠? 연말까지, 예, 생애 최초는 이렇게 된다. 1억 5천 이하는 100%, 1억 5천이 넘으면은 50% 감면되는데 내년 연말까지다. 그 얘기 합니다, 이거. 지금 설명드린 게 주로 요게요. 밑에 두 번째.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 38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개라도 취득세 주택수에서 제외되고 법인이 낙찰받아도 주택수 10개라도 취득세는 1.1%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자, 법인이 창원에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 자꾸 찾아요. 왜 찾느냐? 취득세 1.1% 감면받으라고. 알겠죠? 원래는 아까 취득세 몇 프로인가? 법인이 12.6%인가 그렇죠? 법인이 아까 12.6% 그렇죠? 여기 보면은 법인이냐, 법인. 그죠? 12.4네. 12.4, 13.4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주로 이거죠. 12.4를 내야 되는데 1억 이하만 들어가면은 이게 아니고 1.1로 이렇게 바뀐다. 그러니까 같은 값이면은 1억 이하짜리 자꾸 찾는 겁니다. 전화하고 중개소 전화가지고 상남에 전화가지고 저게 법인인데 서울 법인인데요. 아파트 그 공시 1억 미만짜리 토울 서울이 작년에 했거든요. 봄에 1억 9천만 원가 1억밖에 1억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가 집중가지고 집중 샀어요. 근데 이게 1억 4천 하던 것이 뭐 2억 3천까지 막 올라왔습니다. 거의 1억 올라왔어요. 그 법인들이 사들라니까. 사가지고 1.1% 물고 팔 때는 33%. 개인 것도 뭐 77%인데 법이니까 뭐 33% 물면 되니까 1.1% 33%한 게 34.3% 물어비면은 1.1에 33 그렇네. 35%가 라며요. 30, 한 5, 6% 물면 60% 정도 이상이 1억 난갑비면은 6천 뭐 몇백만 원 떨어집니까 막 대거 사들랍니다. 지금도 오늘 신문도 그렇더라. 1억 공시가 1억 이하짜리가 지금 전국에서 많이 팔린다 지금. 전화도 많이 오고 그래서 지금 많이 아직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부에서는 하고 있어도 손을 못 대는 것 같아요. 너무 또 법인들 위축된다고 해서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서 1억 이하짜리 그죠? 공시가 자 38번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 3개라도 3개를 사도 여러 마찬가지 3개 사도 취득세는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그럼 취득세는 몇 번이고 취득세는 1.1% 그죠? 각각 1.1%다. 법인도 마찬가지 법인도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주택수에서도 양도세 할 때는 이제 포함이 됩니다. 양도세 할 때는 자 그리 아시면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시가 1억 이하 하는 것은 자 넘어왔습니다. 뒷페이지 넘어왔어요. 1억 이하는 자 부동산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그거 가서 하시면 됩니다. 알림이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농어촌 주택. 농어촌 주택도 요거도 이제 만약에 중과가 안 됩니다. 안 되고 뭐 세주택이니 둘이 뭐 안 따지고 그냥 낱개로 보는데, 예로 양평은 농어촌 주택이 안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수도권역은 안 되거든요. 수도권 농어촌 안 되고 밑에 익산은 됩니다. 익산 이런 거는 농어촌 주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서울에 아파트가 있어도 요거는 지득세 중과 조항이 안 들어갑니다. 그죠? 두 주택, 세 주택 안 들어가고 그만 낱개로만 낱개로 별도로 보고, 팔 때는 서울에 아파트가 있던 그거를 팔더라도 요거는 상가로 보기 때문에 전북권은 상가로 보는 거고, 양평은 주택을 보는 겁니다. 양평은 주택을 봅니다. 양평은 농어촌 주택 양도세 특례 이런 거 없습니다. 양평은 이거는 이제 수도권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수도권. 자, 그 다음 39번 양천구 신월도. 자, 이야기입니다. 우리 수강생이 이 도시주택보증공사 대학력 포기한주택 작년에 28살 명의로 낙찰을 1등 받았습니다. 취득세는 구청 확인이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이라 해서 취득세가 면했다. 그래서 주소를 잔금 넣기 전에 좀 옮겼습니다. 옮겨가지고 이제 좌우지간 별도다 이래가지고 이제 생애 최초다 해서 50%, 요거는 1억 5,800이니까 50% 감면 받았고, 만약 1억 4,900이면은 100% 감면 받았을 겁니다. 1억 5천이니까. 자, 40번. 경매 법정에 아파트나 빌라 낙찰자가 주식회사가 많은데 무슨 혜택이다? 왜 법인 명의로 받느냐? 아파트 공시가 1억 미만 아파트를 개인 명의 아닌 법인 명의로 낙찰하겠다는데 알림에서 확인하면 되고요. 이리 받는 거는 법인 명의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 금지지만은, 자, 그제 금지라 했는데 우리 수강해 보니까 뭐 신탁대출을 또 한다 하더라고요. 아예 내 자료를 못 받았는데 가계대출이 아닌 사업자 대출은 좀 덜하다. 그래서 보통은 대출 받을 때 사업자 사본이 있으면은 보통 조금 유리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갔습니다. 20억 집 산다고요. 18억 가는 거예요. 원래는 10억 넘어 대출 금지인데 이렇게 구멍이 뚫린 사업자 대출이 유행이 되고 있더라. 그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 홈택스 가서 이렇게 만들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그럼 한 3일 만에 뭐 나온다더라. 뭐 전자상거래고 뭐 이런 것들 마찬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위에 양도소득세 봅니다. 오른쪽 위에서 나죠, 위에. 요게 원래는 2년 지나면은 이렇게 해서 이제 누진세로 가는데 이렇게 가는데, 여기에서 플러스 두주택이 뭐 20%, 30%는 거지. 문정부 그제 2022년 5월 10일부터 요거를 유예시켰죠. 1년간. 이해가시죠? 1년 이내 77%, 1년 이상은 55%, 그 다음에 2년이 지나면은 누진세로 가는데, 2년이 경과되면은 이렇게 누진세입니다. 이게 누진세로 가는데, 두 주택이 넘는 사람은 이게 20%, 30%, 이 추가가시가 있었는데, 요거를 유예시켜서 1년간은 없는 걸 하겠다. 그럼 요거 받겠다. 그래서 지금, 두 주택, 세 주택 가는 사람은 5월 말까지 팔라, 그죠? 왜냐하면 뭐 6월 1일 기준으로 종부세 또 내야 되니까, 또 해당 대비니까, 요번 5월달 말까지 팔라고 바쁘게 써두고 있습니다. 지금 매물이 많이 나온다고 그래요, 지금 시장에. 자, 41번. 상가 건물 매각 제외다. 자, 상가 건물에 깔린 토지만 낙찰받으면은 취득세가 4.6%인데, 주택, 아파트, 빌라인 경우는 취득세 1.1%. 자, 밑에 보면요, 임야인데, 이 임야인데 주택이 밑에 깔린 임야거든요. 요런 거는 주택 취득세가 들어갑니다. 토지 취득세는 4.6%죠.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수강자 보기에는 빌라 아파트 대지권을 많이 낙찰받아요. 대지권을. 그때는 보통 1.1% 받습니다. 취득세가. 그거는 원래 토지는 4.6인데 주택이라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 요거 주택에 깔린 대지 사용권이다. 안 그러면 뭐 주택에 깔린 땅만 받았다. 그분은 빼고 여러분들이 이 땅인데,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땅 4.6% 이랬는데 아닙니다. 이건 주택에 있는 밑에 깔린 땅입니다. 실제 보세요. 감져서 보니까 현황이 주택에 깔린 땅이구나. 오케이. 그럼 1.1%, 1.3%만 걷어갑니다. 이해가시죠? 이야기를 해야 돼, 이야기를. 자, 그 다음에 42번. 공동주택, 다세대 주택
어떤 건 매각제되고 85점에 대한 토지만 합할 때 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1.1%만 낙찰하면 되고 토지만 낙찰 시 다주택자가 된다. 자, 이건 말 뭐예요? 우리 수학생들이 딸린 땅에 낙찰을 막 받아요. 이렇게 이게 토지만 매각 법칙권 있고 이런 겁니다. 그럼 이런 거 받을 때는 요거는 취득세가 1.1%다. 4.6이 아니고 1.1%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 그럼 뭐 깔린 땅을 낙찰 받는데 요거 땅만 봤는데 이게 주택 수에 들어가냐 이걸 많이 물어봐요. 안 들어갑니다. 내가 세무사가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냥 토지로 보면 되겠다. 이걸 받을 때는 여러 영도에 뭐 재개발 구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땅만 받는 거는 이거는 주택만 하나 2주택이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단독 이거는 주택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받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얘기를 하면 취득세는 1.1%라고 할 것 같아요. 1.1% 주택이다 보는 거죠. 자, 43번입니다. 지방세법 주요 개정 내용 다주택자 법인에 대해서 취득세 강화 지금까지 한 겁니다. 막 이렇게 취득세가 높죠 사실은.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막 조금 유연한데 비조정은 좀 프리한데 조금 낮습니다. 그죠? 근데 조정은 하나씩 더 붙여가지고 아주 셉니다. 취득세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중과제외 주택, 중과제외 공시가격 1억 미만 주택,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시가 표준의 2억 이하의 농어촌 주택, 농어주택, 요것도 이제 중과제입니다. 그다음에 국가등록 문화재, 막 이런 것들. 자, 넘어갑니다. 44번. 교회 명의, 종중 명의로 낙찰할 때 입찰 서류와 대출 문제. 자, 교회 명의는요, 경락 당금 대출이 어렵지만은 교회 사항 따라서 대출은 가능하다. 제가 이제 옛날에 구조원의 영등포 지점에 부짐장이 있었는데 안양 세종안교회 그때 대출이 나게 됐습니다. 농협의 대출이 100억인데 조은행에 갈아타면서 130 해주는 걸로 대출이 나왔어요. 그럼 교회도 대출 나가거든요. 덩치 큰 교회는 나가고 조그마한 교회는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100억씩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그런 교회들은 대출이 본부에서 잘 됩니다. 되는데 이게 서류를 요것도 마찬가지인데 요것도 이제 교회에서 낙찰받았거든요. 받을 때에 비법인 교회, 사찰, 종교단체, 종중은 기입찰표 쓸 때 이런 서류가 필요해요. 특히 필수 첨부 서류 요거는 하나 빠지면 안 됩니다. 요거는 막 부수 서류가 있으나 없으나 별 문제가 없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하나만 빠지면 요거는 무효됩니다. 무효.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필수 정관 기타 규약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면 총회 계획서 이거는 필수고요. 뒤에 거는 그냥 뭐 한두 개 빠져도 뭐 막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그런데 요 서류를 잘 챙긴다. 입찰 기본 서류하고 필수 서류 요거는 잘 챙긴다면. 자, 그 다음에 종교단체 낙찰 시 100%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대고 공장 낙찰 시에는 4년 이내 75% 감면은 조항이 있더라. 어디서? 지방세 특례제한법 50조나 이를 보면 있다. 자, 넘어갑니다. 45번. 공장 낙찰 받고 취득세를 3,450만원 감면받은 사례가 있다. 그죠? 원래 4,600 내야 되는데 4년 이내 창업이라서 감면되고 1,125만원만 됐다. 그죠? 그러면은 한 3,450만원 감면받았어요. 자, 뒤에 넘어갑니다. 우리 수강생이 통영에 공장을 잡았습니다. 10억에 받았는데 원래는 10억이면은 4,600 내야 돼요. 근데 고지서를 잘 보면은 1,150만원. 그러니까 4,600이 아니고 1,150만원을 냈으니까 한 3,450만원 정도는 버렸다. 수확했기 때문에, 그죠? 했기 때문에 버렸는데, 그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몇 년이네요. 이 공장이 몇 년이네? 4년이네. 그게 돼야 됩니다. 이 친구가 딱 4년이 조금 안 됐어요. 보니까 잔금 치를 때 보기에는 4년이 3년하고 한 8개월인가 9개월 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취득세를 감면받았어요. 그래서 학원에 수학하면 기념이 이쪽이죠. 통일세 왔다 갔다 했더만 요 빼가지고 그래도 원장님 공장 뭐 취득세 감면 거 어찌 됩니까? 양식 보내달라고 이게 보내주세요. 예. 지방세 감면 신청서 이런 양식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은 이제 써내면은 이런 1,150만짜리 고지서를 주고 그냥 갖다 내면은
법무사 쫓아가서 이제 사무원들이 가서 이제 지도책 어디서 끌으러 가면은 잔금 치른다고 4,600 주고 그런 겁니다. 그죠? 본인이 알아서 감면해달라 신청해야 돼요. 그때 쓰는 양식이 지방세 감면 신청서다. 양식. 자, 그 다음에 47번. 아파트 2억 낙찰받고 취득세는 1.1%다. 왜 내 1.1%냐? 사파동 낙찰받은 거. 왜 1.1%가? 그때 공시지가가 1억 이하더라. 공시지가가 1억 이하라서 1.1% 받았다. 이 사람은 아파트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인데도 불구하고 1.1%다. 별도로 사니까 별도로 사니까 1.1%. 자, 48번. 성룡자 취득세는 7%다. 성룡자 많이 나오죠. 나오는데 지금 이제 구청에 가보면요, 성룡차는 가표의 7%, 그죠? 매매 금액이 가표 이상이면은 매매 금액의 7% 한다. 좌우전 높은 금액의 7% 받겠다. 성룡차는 7%다. 그리고 되고요. 자, 넘어갑니다. 49번.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의 취득세는 중과한다. 자, 잘 보세요.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의 취득세입니다. 그러면 5년 이내 설립한 법인은 취득세 중과된다. 그러면 서울, 인천에 설립한 법인이 수도권 억제권이 들어가는데, 자, 여기 이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안에 용인시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는 거죠? 잘 안 보이죠?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용인시에서 법인을 많이 만들어요. 왜 만드냐? 이런 중과조항이 안 걸리려고. 법인 만들어도. 그러면 용인시에서 법인을 만들어 버린다. 자, 뒤에 그림 봅니다. 그림을 보면요. 지도가 나오는데, 이 과밀 억제권역, 수도권은 이게 다 넓어요. 양평까지 막 포함이 되는데, 이 수도권은 이 양평까지 되는 거는 아까 우리 농어촌 주택에 특례한 거 있죠? 그거는 여기 다 들어갑니다. 100% 다 들어가요. 근데 아까 법인 5년 이내 설립한 법인 크는 것은 이 과밀 억제권역이니까, 자, 오른쪽 보세요. 용인시가 빠져버리죠. 용인, 광주시, 이천시, 여주군, 양평군, 가평군, 이게 빠졌죠? 빠지잖아. 지금 색깔이 빠지잖아. 지금 자연보전권이 아닙니까? 용인시가. 그죠? 그래서 이 과밀억제권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설립한 법인은 취득세가 중과된다. 5년 이내. 그래서 보통 여기에 있는, 예로 서울에서 있는 이런 사람들은 법인을 삽니다. 보통 법인이 매매되고 막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제 구청에서도 법인이 거래가 없는 법인 있죠. 10년 동안 거래도 없는 거 사가지고 그 명의로 사갖고 뭐 자기가 낙찰받는다. 그거는 매기라고 합니다. 매기라고 하는데 실제로 5년 이내 어느 정도 거래가 있는 법인은 뭐 문제가 없다 봅니다. 하여튼 요 주황 색깔인가? 요 안에서 법인을 만드는 거는 이거는 5년 이내 거. 5년 이내는 아주 시끄럽다. 취득세가 5년 이내. 요 밖에서 법인 만드는 거는 상관없다. 밖에서 만들든지 창원에서 만들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용인시 만들든지 창원시 만들든지 그건 상관이 없는데 안에서 움직이는 법인은 좀 시끄럽다. 이거. 자, 그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50번에 보면요. 50번. 무도 유흥주점, 술집, 나이트클럽, 이거 취득세가 셉니다. 막 그렇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흥주점, 나이트클럽을 낙찰받은 경우 있거든요. 그걸 낙찰받아가지고 개인 사무실 쓰면은 4.6%입니다. 그런데 예로 호박나이트 겸해놓고 낙찰받았다. 그대로 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취득세가 20% 가까이 막 셉니다. 이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목 변경, 취득세 또시죠. 지목을 변경한다. 예로 농지에서 대지를 바꿔서 지목을 변경한다. 그때도 취득세가 별도로 이렇게 뭐 중과 조항이 있으니까 또 따져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고급주택. 고급주택도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까 보니까 한 20%씩 가대, 그죠? 그래서 이제 신축할 때 10.8, 유상거래 실버, 다주택자는 또 8%에서 18%, 19%, 막 20% 갑니다. 고급주택. 고급주택의 특징은요, 연면적이 100평을 초과하고, 건물이 한국의 건물, 대지 면적, 대지가 200평 초과하고, 건축물이 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그러고 금액도 있을 건데. 금액 없습니까? 그냥? 자, 하여튼, 공공주택은 245제곱미터니까 80한 5평 넘고,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주택입니다. 고급주택.
자, 고급 들어가면 이것도 취득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한 20% 정도 취득세가 띄입니다. 예로 30억 맞춰 받으면 막 6억 막 이렇게 됩니다. 덩치 큰 거. 우리 저 평창도, 그 다음 또 어디고 저게 뒤에 넘어갑니다. 자, 52번 넘어갔어요. 성북구 30여 잡아한다. 이런 건 큰 거죠. 대지가 지금 100평이 넘고 건물이 200평이 넘고 막 그런 겁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고급주택 들어가고, 9억이네. 금액은 시가 표준에 9억이 넘는다. 9억 넘고 땅 100평, 땅이 200평, 건물이 100평. 자, 다시 주장합니다. 9억이 넘고, 땅이 200평, 건물이 100평 넘고, 이러면은 이제, 이 고급주택. 그거 들어가면은 한 20% 문 닫아야 됩니다. 20%. 자, 그래서 이제 성북도는 마찬가지고, 밑에 보면은 평택에, 원주에, 이런 거 있죠. 원주 봅니다. 원주가 이게 9억이 넘겠죠. 9억 넘고, 땅이, 200평에 건물이 100평이 넘습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납세받으면은 취득세 중과정액 걸려가지고 좀 시끄럽다. 그죠? 한 20% 정도 물린다. 취득세가. 그리고 1.3%가 아니고 한 20% 해당되는 취득세를. 그래서 그런 거는 잘 알고 납세받아야 되겠다 싶습니다. 자, 53번. 부동산 거래 신고. 이게 지금, 30일 이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래는 여러분 거래 신고해야 돼요. 분양권도 마찬가지. 예로 창원중앙역에 토지를 분양받았다. 저 김해에 장류에서 토지를 경남개발공사에서 분양받았다 등등 해서 모든 거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든 분양권이든지 뭐든지 신고를 해야 되고. 자, 마지막 54번 봅니다. 54번. 신고를 하는데 이게 30일에 신고를 하는데 엉터리 한번 적발되면은 과태료가 많이 붙어요. 과태료가. 자, 토지 봅니다. 토지 땅물에 대전에 땅을 2억 5천에 거래했는데 양도세 탈루를 위해서 1억 8천 낮게 신고했다. 실거래 금액의 취득세 1.5% 해당하는 1,500만원을 거래 당사자에게 부과했다. 2억 5천을 1억 8천 7천만원. 그죠? 8천만원을 1억 8천으로 7천만원. 7천만원 낮게 신고했는데 각 1억 1,500씩 부담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 분양권 다운계약. 분양권. 중고 아파트 분양권을 3억 5천에 거랬는데 양도세 탈루해서 3억 1천으로 4천만원 낮게 신고했다. 4천만원 낮게 신고했는데 각 1117만원을 부과했다. 분양권에 걸리면은 둘 다 1117만원 과태료 붙는다. 자, 그 다음에 분양권 다운계약서 2번. 재건축 아파트 분양권 6억 8천에 거래했는데 양도세 탈루해서 5억 8천은 1억 낮게 1억 낮게 신고했다. 이러니까 매도인에게는 2,700, 매수인에게는 자진 신고했다 해서 좀 반감해서 1,300 이렇게 이제 1억 낮게 신고했는데 분양권 이렇게 해서 부과가 되었다. 자, 상가입니다. 상가업계약. 천안에서 2억 8천에 거래했는데 6억 원으로 3.2억을 업했다. 높게 신고했는데 1,680만원. 좀 업은 조금 후하네. 다운보다 업은 조금 1,680만원. 그게 많진 않네요. 자, 자료 제출하더라. 야, 자료를 제출하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또 각각 500만원 못 짜고 이런 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업 하다가 다운하다 걸리면은 하여튼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낸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짜. 이 뭐냐 그러면은, 자, 우리 지금 작년 6월 1일부터 뭐 생겼어요. 뭐 생겼습니까? 작년 6월 1일에 주택 임대차 거래 신고 생겼죠. 금액 얼마 이상입니까? 금액은 2021년 6월 1일부터 30일 신고를 해야 되는데 금액은 6천만원, 월세는 30만원, 초과면은 무조건 신고해야 돼. 이게 이제 1년간이 이제 올해 2022년 5월 30일, 요번 달 말이 끝납니다. 과태료를 안 물리는데, 다음 달부터 이제 걸리면은, 과태료가 내가, 과태료 조항을 보냈더니 아직 저것도 안 내놨대요. 정부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택, 아파트, 빌라가 월세를 나오면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해서 걸리든지, 그 다음에 금액을 업을 했다든지, 그럴 때는, 이제 6월 1일부터는 5월 말까지는 좀 봐주는데, 6월 1일부터 딱 걸리면은, 요거는 이제 과태료를,
좀 무리됩니다. 그래서 가태로 신고도 잘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피곤합니다. 가태로 내보세요. 참 생각하기 좀 그렇다고.